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아기들이 건강하려면 어때야 된다고 얘기하셨죠? 네. 예, 아우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근데 이거는 아기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 어른들도 건강하게 사는 가장 기본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잘 먹는다. 이게 배고플 때 많이 먹고 배고프지 않으면 안 먹고 맞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산다는 거는 생활의 법도를 맞춰서 사는 게 잘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다 시켜서 영양분을 뺐으면 찌꺼기가 생기겠죠. 네. 그 찌꺼기가 잘 해결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음식물을 다 소화를 시키고 찌꺼기가 생겼는데 그 수분은 어떻게 돼요? 소변으로 빠져나가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박이라 그래서 찌꺼기가 생기는데 그거는 대장으로 가서 이제 해결이 되고 대변으로 나오게 돼요. 네. 예, 그러면 변이 너무 묽을 때 뭐라고 해요? 예, 너무 쉬운 얘기 설사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대변이 많이 되고 힘들다 이럴 때는 예, 변비라고 해요. 네. 이 2가지 증상이 다 굉장히 힘든 증상에 속하는데 이제 흔히 보면은 음식을 이렇게 많이 이제 과식을 했거나 또는 찬 음식이라든가 자극이 강한 음식 이런 거를 드셨을 때는 어느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을까요? 설사. 그렇죠. 변비보다는 이제 설사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제 대개 보면 아랫배가 차거나 또 이제 진찰을 하다 보면 대장이 유난히 길고 찬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설사 쪽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보면 설사의 원인을 한 20여 가지 정도로 봐요. 굉장하죠. 예, 굉장히 이제 정교하게 이렇게 그 원인을 규명을 해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설사의 원인은 대개 비위가 허하거나 또는 대장이 약하거나 콩팥 기능이 허하거나 차거나 이런 경우에 대개 설사 쪽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면 아랫배가 차거나 이제 또 장이 차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에도 아랫배를 따뜻하게 덮여주는 이런 이제 따뜻한 약들을 써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반드시 따뜻한 약을 쓰는 것은 아니에요. 예, 아까도 제가 설사의 원인이 한 20가지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설사 원인 중에는 이제 열설, 화설, 서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열의 손상이 됐을 경우에 이거는 이제 열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의 손상이 된 경우에는 화설이라고 하고 또 더운 기운의 손상이 됐을 때는 이제 서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열에 해당됐을 때, 화에 해당됐을 때 또 더운 기운에 이렇게 손상이 됐을 때에는 더운 약을 써주지를 않고 이제 편안하게 온화하게 해주는 그런 처방들을 써서 설사를 치료를 하죠. 그러면 설사를 치료할 때에도 무조건 설사를 꽉 막아주는 이런 치료를 하면 몸속에 독소가 쌓여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치료를 할 때도 서서히 먹게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설사를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 기운이 나나요? 지치나요? 지쳐요. 그렇죠. 이제 뭐든지 필요 이상으로 빠져나오면 우선은 이제 기운이 지치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다음에 또 머리가 어지러워질 수도 있고 심하면은 탈수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설사도 치료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그런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어떤 분이 있으셨냐면 나이가 50대 후반 되신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얼굴을 이렇게 딱 봐도 아주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분이셨어요. 몸이 마르고 얼굴도 피부도 하얗고 이제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이분이 입맛도 없어서 잘 잡수시지도 못하고 그리고 음식만 잡수시면 이제 설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설사가 나니까 이제 양약을 잡수셔도 또 그 일시적으로 설사는 멎을지는 몰라도 속이 쓰리고 아프고 그래서 그것도 약을 못 잡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 조금 잡수고 또 누워서 이제 지쳐 있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잘 진찰을 해보니까 소화 기능이 너무 약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몸이 차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요, 설사를 치료할 때도 기운을 보충하고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치료를 해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약을 드시고 좋아지셨고, 또 이제 한 분은, 이분은 또 문제가 뭐냐 하면요, 아랫배에 힘만 들어가면 변이 찔끔찔끔 새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이분 굉장히 괴로우시겠죠. 예, 이분도 이제 역시 굉장히 몸이 약하신 분인데 어디 외출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다가도 아랫배에 힘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도대체 외출도 마음대로 못 하고 아주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역시 기운을 끌어올려주면서 이제 설사가 치료되는, 또 소화 기능을 좋게 해주는 이런 처방을 해드렸어요.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설사를 치료한다 그럴 때 무조건 치료 관점에서 콱 막아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기운을 충분히 보충을 해서 위로 끌어올려주는 이런 치료를 했을 때 치료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변으로 불편한 증상 중에 설사 말고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변비. 사실은 변비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변비 때문에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 변비라는 것도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음식을 지나치게 과식을 해서 자꾸 장 위에 열이 쌓여 있거나, 예, 이제 대장에 열이 쌓인 경우, 그다음에 또 대장이 너무 차도 움직임이 활성화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변이 또 변비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받는 분들, 예, 이런 분들도 기가 울체돼서 변비가 될 수가 있고,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피가 부족하거나 진액이 부족해져도 예, 변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선 크게 4가지를 말씀을 지금 드려보면은, 아까 이제 그 장 위에 열이 쌓여도 변비가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기가 울체돼도, 기울이라고 하거든요. 기가 울체돼도 변비가 올 수 있고, 아랫배가 너무 차도 냉해도 변비가 올 수 있고, 그다음에 피가 부족한 것을 이제 한의학에서는 혈허라고 얘기를 해요. 혈허가 되거나 또는 진액이 부족할 때, 진액이 부족할 때에도 이제 변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이외에도 또 다른 원인들이 있지만 크게 볼 때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열이 쌓였다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될까요? 그렇죠. 열을 이제 풀어주고 내려주고 이런 치료를 하면은 해결이 되는 것이고, 기가 울체됐다 그러면 이제 기를 흩어주는 이런 처방을 하고, 아랫배가 차다 그러면 따뜻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피가 부족하다든가 진액이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는 피를 충분히 채워주거나 진액을 채워주는 이런 치료를 하면은 이제 변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들 변비 때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이렇게 치료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설사할 수 있는 약을 쓰거나 이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이제 그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지 않고 무조건 변을 볼 수 있게 해주느라고 설사약을 쓴다든가, 또는 관장도 하지요. 예, 관장을 해서 일부러 억지로 이제 변을 빼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장이 자꾸 무력해져요, 대장이. 예,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런 방법을 자꾸 반복해서 쓰다 보면 장 자체가 이렇게 윤동작용을 해서 변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약을 먹지 않으면 변을 못 본다든지, 또 꼭 관장을 해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는 그 원인을 잘 규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에 그 5살짜리 여자아이가 온 적이 있는데, 이 아이는요, 변이 너무 되니까 변 볼 때 항문이 자꾸 찢어져요. 그런 경험 아마 혹시 있으실 수 있는데, 아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자꾸 그게 힘드니까 화장실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변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서는, 이 댁에서는 그 아기가 변을 보는 것이 아주 큰 공사가 돼 있어요. 이제 아기 변 보면 아주 가족들이 다 즐거워하고 이럴 정도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 아기는 이제 뭐 변비약 같은 거를 먹일 수도 없고 아기니까 관장 같은 걸 이제 한 번씩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그때그때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입맛이 없어서 먹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이 아기는 잘 때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려요. 그러다 보면 진액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건조해지겠죠. 저기 제가 진액이 부족한 경우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기를 어떻게 치료를 해줬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유, 이제 다들 잘 알아들으셨는데 그래서 진액이 새나가지 않도록 땀을 나지 않는 그런 치료를 해줬어요. 그렇죠. 어차피 땀을 자꾸 흘리면 진액이 빠져나가서 부족해지니까 변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땀이 안 나도록 치료를 해줬더니 이 아기가 이제 차츰차츰 땀이 안 흘리면서 변 보는 것이 수월해졌고 거기에다가 뭐가 생겼느냐? 밥을 잘 먹게 됐어요. 예, 이제 속이 편안하니까 밥을 잘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키도 크고 이제 살도 조금 통통하게 오르고 그래서 아주 그 집안에는 이제 그 큰 일이 하나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치료를 할 때 그 이제 원인이 뭐냐 이렇게 보고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이제 그 아주머니셨는데 50대 되신 아주머니셨는데 이분은 저기 그 자궁에 근종이 있는 분이셨어요. 예, 체격도 아주 크시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40대 후반이셨네요. 생리가 아직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폐경이 거의 가까워지신 분이셨는데 생리를 근종이 있으니까 하혈하듯이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가 많이 빠져나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혈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변 보기가 너무 힘이 들고 거기에다가 머리가 어지럽고 막지가 않고 그러니까 맨날 이제 힘이 드시는 거죠. 생리 한 번만 하고 나면 팔다리도 저리고 온몸이 찌릿찌릿하면서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변비가 심하니까 양약을 계속 사서 잡숫고 안 되면 또 관장도 하고 이러는데 너무 힘들게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치료를 이제 해드릴 때 이분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그렇죠. 피를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피가 부족해서 자꾸 대장이 마르니까 이제 변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그 생리를 하혈하듯이 하는 거를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차츰차츰 이제 생리 양이 조절이 되면서 편안하게 생리를 하실 수 있게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지러운 게 없어지셨고, 그다음에 변을 편안하게 보시게 됐는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이분이 진찰할 때 피부 가려운 얘기는 잊어버리고 안 하셨어요. 근데 피부 가려운 게 좋아지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저기 뭐 병원에 가시거나 한의원에 가시면 긴장 잔뜩 하셔서 증상들 다 잊어버리고 얘기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종이에다가 막 꼼꼼하게 적어 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럼 또 제가 그거 뺏어서 차트에다 이렇게 껴놓죠. 이제 빠뜨리면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도 그렇게 가려운 증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가려움증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혈허로 생긴 거예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혈허가 오기 쉬워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하죠. 또 아기 낳느라고 피가 많이 쏟아져 나오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눈이 침침할 수도 있고 또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귀에서 또 우웅하고 소리가 이명이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대장으로 가면 변비 증상이 오거나 또 이렇게 피부가 가려워지거나 또 그 피를 많이 쏟아낸 분들은 이렇게 보면요. 피부가 약간 노란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피를 이제 쏟아내지 않도록 채워주니까 어떻게 돼요? 몸에 충분하게 피가 쌓이게 되고 그럼 대장도 촉촉해져서 이제 변을 수월하게 볼 수가 있어지는 거죠. 예. 또 한 분은 70대 중반 되신 할머니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노인이시죠, 노인. 연세가 많은. 우리가 그 연세가 많은 노인들은 치료를 할 때 젊은 사람들의 변비처럼 치료를 하면 안 돼요. 대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진액이 부족해져서 변비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노인하고 아이는 같다고. 네. 예,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같으냐면 이런 그 생리 병리 쪽으로 같은데
크게 차이가 나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은 한참 자라나는 이제 새싹이라 그러죠. 새싹. 그래서 이렇게 쭉 좋아지는 상향선을 그리지만 이제 여기에서 장년이 돼가지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해가지고 요 상태를 유지하다가 노인이 되면 이렇게 허로증, 노쇠하는 상태로 가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나 여기에 나타나는 증상은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변 같은 것도 진액이 부족해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치료를 해드릴 때에도 아무리 변비라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한테 써드리는 그런 처방을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변이 힘드니까 어쨌든 변을 좀 수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약을 쓸 때 진액이 부족한 분들은 더 부족해져요. 그래서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머리 어지러워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액을 잘 채워주고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이런 처방을 써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70대 중반 되신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분도 아주 입맛이 없어서 음식 잡수지도 못하고 대변을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번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우리가 변을 편안하게 못 보면은 우리 몸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 가스가 차죠. 그렇죠. 자꾸 가스가 차면서 속이 더부룩해지고, 그렇죠. 거북하면서 그다음에는 이제 속도 어떨 때 미스거릴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죠. 어쨌든 예, 그러면서 이제 머리도 막지가 않고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얼굴에 여드름이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피부가 가렵거나 종기가 날 수도 있고.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 몸속에 탁한 기운이 자꾸 쌓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으로 탁한 기운을 잘 빼줘야 되는데 그게 정체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께서도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변을 보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인성 변비에 쓰는 그런 처방을 해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이분이 서서히 이제 그 변을 보시기 시작을 하면서 크게 변화가 왔어요. 입맛이 생기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음식을 이분은 평생 살면서 그렇게 맛있게 잡숴보신 적이 없대요. 예, 그냥 끼니 때우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드셨었는데 속이 편안해지니까 음식이 맛있어지고 입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운도 나고 좋아지셨는데 그 연세 드신 분들의 변비를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제 몸에 탁한 기운이 자꾸 쌓이면 이게 머리로 올라가서 머리가 막지 않아져요. 예, 그러면 기억력이 자꾸 감퇴가 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치매나 중풍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인들의 변비는 치료를 굉장히 잘 해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로 맑은 기운을 끌어올려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쓰는 약이 그 기를 끌어올려 주면서 진액을 채워주고 변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처방을 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머리가 맑아지고 굉장히 이제 건강해지셨고, 또 한 분은 이렇게 할아버지셨는데 이분은 이제 치매가 약간 진행이 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진찰을 해보니까 변이 아주 힘드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있더라도 어떤 걸 중요한 이제 증상으로 잡아서 이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오셨을 때는 변비로 그 주소증을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니까 자꾸 기억력이 없어지고 정신이 깜빡깜빡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분을 변비를 치료해드려야 머리가 맑아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제 노인성 변비에 쓰는 그런 처방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쭉 드시다 보니까 이제 많이 머리가 맑아지셨고, 그 같이 오셨던 이제 같이 사시는 할머니 부인이시죠. 네. 부인이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할아버지 이제 치매 안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우리 몸속에 탁한 기운이 자꾸 생길 수 있으면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강을 이제 해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이거 설사하고 변비 말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변을 볼 때 피가 나오는 분 계세요? 그러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항문이 찢어져서 피가 나온 경우 말고 그냥 이렇게 하혈하듯이 변기에 네, 그러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네, 특히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많이 드셔서 몸에 이제
술에 의한 열독이 쌓였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 변을 보고 나면 변에 이렇게 피가 고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대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하셔서 화를 잘 내거나 스트레스를 잘 받는 이런 분들도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자주 있는 증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종종 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총 쏘듯이 피가 쫙 분수처럼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치료한 한 분은 남자분인데 거의 매일 술을 드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 많죠. 그리고 이제 술 드시는 양도 아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속에는 열독이 많이 쌓여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근데 그걸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어요. 어느 날 이제 좀 화가 크게 날 일이 있어서 좀 화를 심하게 내셨대요. 그리고 화장실을 갔는데 변기에 이제 피가 이렇게 고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시다가 또 그냥 괜찮으셔서 이제 잊어버리고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며칠 후에 또 술을 많이 잡수시고 나니까 또 이제 변을 보면서 피가 그렇게 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셔서 병원에 가셨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검사를 하시다 보니까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리고 그냥 대장에 용종이 있다. 그래서 이제 2개를 떼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치료 방법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피가 나오면 나오나 보다 이렇게 하고 지내신 지가 2년이 되셨어요. 예. 그런데 이분은 이제 부인이 아파서 따라오셨다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피는 몸 밖으로 새 나오는 것은 제일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 증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럼 이제 치료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해드리면서 술을 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극 있는 음식이라든가 또는 이제 스트레스가 받을 때 잘 풀도록 하시고 메밀이나 닭고기 이렇게 더운 성질이거나 너무 찬 성질을 가진 음식은 피하시도록 이제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좋아지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이게 건강하고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맨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몸도 찌뿌듯하고 머리도 막지 않고 그런 상태셨는데 이제 그 피도 많이 채워지고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몸이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건강한 상태가 되셨을 때 이전에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죠.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은 그 설사 또 변비, 변혈 이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잡수시는 게 잘 잡수셔야 돼요. 네. 무슨 얘기냐? 영양가가 너무 많은 걸 잡수셔도 꼭 좋은 건 아니고 먹을 때 먹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맞도록 청정한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잡수시는 걸 잘 소화를 시켜서 찌꺼기를 잘 배출하시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분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여기 어느 분 먼저 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뭘 음식을 먹으면 네. 잘 얹히거든요. 네. 그 변비도 물론 있고요. 네. 네네. 네. 이렇게 특히 이제 밀가루 음식 같은 거 먹으면 네. 항상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고 네. 저녁까지 안 먹어도 네. 이렇게 잔뜩 이렇게 뭐가 채워져 있는 것 같이 그래서. 그러세요. 네네. 네. 그러시면은 뭐 음식을 그러니까 때 맞춰서 안 드시고 드셨다 네, 안 드셨다 좀 그러지는 못해요. 예, 네네. 그러시는 편이시고. 네네. 그다음에 그러면 변비가 심하시면은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어떤 때는 약으로도 네. 그 알약 같은 걸 먹어서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외출씩 갈 때 그냥 또 그렇게 그냥 보기도 하고 변비 되신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되셨어요? 네네. 네. 그러면 우선 제가 진맥을 먼저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손 주시고요. 네, 되셨고요. 네네. 왼손 보시고요. 네. 네. 몸이 좀 이렇게
잘 푸석하게 붓거나 네, 그러지 네, 않으세요? 네, 좀 부어요. 그런 편이시죠?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몸살기 같이 몸이 좀 찌뿌듯하고 그럴 때가 많으실 그런 거예요. 경우도 많아요. 네, 예. 네, 네, 네. 예.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아마 식사를 저 배고프면 잡숫고 네, 안 고프면 안 잡숫고 이렇게 좀 몰아서 네, 먹고 네. 이런 경향이 좀 있으실 네, 거예요. 네, 네. 예, 그리고 몸이 이제 뭘 잡수면 어떤 분들은 또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저녁에 뭘 잡수고 주무시면 부족하게 붓거나 손도 뻑뻑하고 얼굴 아침에 이렇게 이제 달덩이처럼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실 수 있는데 지금 이분도 습에 손상되기 쉬운 체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자꾸 습이 쌓이는 편에 속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습이라는 거는 물기, 우리가 뭐라 할까 스폰지에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축축하면서 네. 축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원래 그 아랫배가 좀 찬 편에 속하시면서 소화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분에 속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이에요, 이분도.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뭘 잡숫다가도 신경 쓰면은 소화가 좀 안 되시거나, 네, 네. 예,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습에 잘 손상되기 쉽고 또 민감하셔서 기가 울체되기 쉽고 이런 분들은 소화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생활을 하실 때 어떻게 생활하셔야 되냐면 음식을 드실 때에는 식사에만 몰두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계신 분 다른 분들도 이제 뭘 잡수시면서 머릿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몸에서 비장은 이제 비위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네. 예, 소화를 시킬 때 비위 기능이 이제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위는 직접 음식을 받아들여서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비장은 그 옆에서 이제 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비장은 옆에서 이렇게 싸고 있어요. 위를. 그래서 위가 소화를 잘 시키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비장이. 그래서 우리가 아이 비위 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소화기예요. 근데 보통 이제 한의학에서는 비장을 굉장히 중요한 장기로 보지만 서양의학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습이 많이 쌓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잘 붓는다는 얘기는 비장 기능이 약하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음식을 잡술 때에도 항상 이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면서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또 비장은 음악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뭐 노래를 하시면서 드시란 얘기는 아니지만 즐거운 음악을 좀 이렇게 조용하게 틀어놓고 우리 저런 음식점 갔을 때 음악을 좀 틀어놓는 데가 많이 있죠. 고급 음식점으로 갈수록 조용한 음악 틀어놓잖아요. 그거는 비장이 편안해서 소화를 잘 시키라 이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도 될 수 있으면 좀 담백하게 잡수시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름지거나 인스턴트 이런 건 좀 피하시는 게 네.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랫배가 찬 편이시기 때문에 음식을 너무 차거나 일단 날 것, 생 것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생활을 조심해서 하시면은 대변도 같이 좋아지실 수 있고요. 또 아랫배가 차신 분들이 아까 변비되기 쉽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밥을 드시고 나서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손으로 자꾸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위하고 장의 움직임을 활성화시켜 주니까 소화를 시키는 데도 이제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식사를 하시고 나면 기본 300보 정도는 걸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실내에서라도 걸어주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설거지 하면서도 이렇게 제자리 걸음 해서 300보 정도 걸어주시면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비위를 잘 돌려주는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소화에 도움이 되시는 거고 운동을 하시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볍게 움직여 주시면은 위장 기능을 이제 편안하게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어느 분? 예, 여기 먼저 하시죠. 예.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분과 비슷한데요. 네, 네. 이렇게 먹는 게 소나기 밥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먹어요. 안 먹을 때는 안 먹고 먹을 네. 때는 먹고. 네, 네. 근데 이제 대변을 보려면은 네.
금방 보고 싶은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보야지 안 보면 변비가 돼버려 갖고 네. 화장실 가면 대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야채 같은 것도 별로 잘 먹지도 않고 네. 그런 증세가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저기 오래 되셨어요? 그렇게 변 힘드신지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네. 근데 어떤 때 힘들어. 이제 그 때를 놓치면 좀 힘드실 수가 있고. 네. 그 때를 놓치면 힘들고. 내가 전체를 다 이렇게 가다가 화장실이 보고 싶어. 그때 금방 보여야 되는데 안 보고 참는 거예요. 그러면 볼라면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그러면 이제 맥을 먼저 봐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른손 주시고요. 네, 이쪽 보시고요. 이분도 긴장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신데요. 예, 되셨습니다. 이제 진찰을 할 때 생긴 모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분 우선 제가 얼굴을 뵈니까 입이 작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많이 드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먹어. 예. 요즘엔 좀 덜 먹는데 그 전에는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드시면 탈이 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이제 고기에서 한 숟갈 덜 잡수거나 이렇게 하면은 위가 편안해서 전체적으로 기능이 좋아지는데 이제 작게 우리가 타고나기를 어떤 사람은 진짜 우리가 위를 뭐라 그래요? 밥통이라 그러잖아요. 밥통을 크게 타고난 분이 있고 작게 타고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작게 타고난 밥통을 가진 분이 많이 잡수신다. 그래도 탈이 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도 역시나 좀 아랫배가 찬 편에 속하시니까 그리고 대장이 약간 긴 편에 속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장이 길다는 얘기는 그 찌꺼기가 대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스 같은 게 잘 차이거나 또는 이제 변을 제대로 편안하게 못 보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음식을 더 먹고 싶다 한 숟갈씩 덜 드시는 습관을 드시는 게 좋아요. 예. 네. 그 전에 전혀 방구를 안 꼈거든요. 네. 쉽게 얘기해서. 네. 근데 요즘에는 방구가 잘 나와요.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우리 지금 다 건강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게 가스가 차고 방구 전혀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몇 년 전서부터는 가스가 차고 방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타고날 때서부터 이분이 지금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쭉 뭐 한 40년, 50년 살아오셨잖아요. 그럼 똑같은 몸으로 살아오셨어도 나이가 드실수록 거기 때가 자꾸 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장의 기능이 더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분은 몸에 담음이라는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는 분이에요. 아까 맥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 왜 쌓였느냐? 제가 음식을 조금 드셔야 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해서 드시면 뭔가 자꾸 여기 때가 끼게 되는 거죠. 장에도 때가 끼고 그러다 보면 거기 자꾸 부패할 수 있는 이런 게 생기니까 가스 같은 게 잘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도 잡수실 수 있는 양보다 조금 한두 숟갈 덜 드셔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자꾸 이제 때가 끼는 거를 빼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배가 좀 나와 있으시거든요. 이러면 이제 나중에 허리가 약해지시면서 여기 장 기능이 자꾸 정체가 돼요. 움직임이 원활하지를 못하니까 배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때는 더 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걷는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좀 들어가실 수 있어야 장이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이 편안해지시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분 어느 분 계세요? 예, 여기 계신 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청림동에서 온 58세 고현자라고 합니다. 네. 예.
저기 머리 염색을 해가지고요. 네. 몇 년 전에 이렇게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조금 신머리가 자라면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알레르기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이게 얼굴이 근질근질하면서 했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심해가지고 네. 병원을 다녔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또 염색을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안 해야 되는지. 원래 염색은 안 하시는 게 더 좋기는 좋아요. 근데 요새들은 이제 거의 일반화돼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가려운 건 많이 가라앉으셨어요? 가라앉고요. 이렇게 네. 볼록볼록 나오던 게 요즘 네. 병원에 다녀가지고 네. 괜찮아졌거든요. 네. 근데 염색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죠. 안 하시는 게 더 좋고요. 네. 이제 이거는 참 그 염색약 만드시는 분들한테 참 죄송한 얘기인데 너무 혼났어요. 그렇죠. 아주.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정확히는 모르지만 염색약 성분들이 굉장히 강하고 독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이렇게 무슨 저기 뭐죠? 주의사항 같은 거에 보면 피부의 반응을 보고 이제 사용하시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우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염색 얘기 하셨지만 제가 진맥을 좀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른손. 네, 예, 이쪽 보시고요. 지금도 이렇게 뒤쪽이 다 편안하지 않으실 텐데요. 어깨 등 허리 목 이렇게 해서 허리가 좀 그렇죠. 예. 뒤쪽이 다 편안하지 않으시고 예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염색을 하시더라도 어떤 분은 그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 있고 또 어떤 분은 전혀 이제 영향 없이 그냥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왜 맥을 봤냐면 이분의 체질이 어떠실지 궁금해서 맥을 봤어요. 이분 상당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 이제 민감한 분들은 그 반응을 더 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상당히 긴장도 잘 하시는 편이고 이제 심장의 기능도 조금 약하게 타고나셔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잘 놀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이제 민감하신 체질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뭐 피부에 뭐를 닿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 성분이라든가 이런 걸 잘 보시고 거기에 맞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맥을 보면 또 어깨, 목 뒤 이렇게 좀 맥이 상당히 긴장이 돼 있고 허리도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태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나머지 여러 가지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스트레스 안 쌓이도록 이제 가볍게 좀 운동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저는 평소에 잘 체하는데 그래서 음식을 조절하고 음식도 오래 씹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체중이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체중을 좀 늘려보려고 안 그래도 식탐이 있는 데다가 또 열심히 잘 먹었어요. 그랬더니 얹혀가지고 이번에 꽤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저 설사하는 것도 종류가 많다 그러셨는데 지금 설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설사를 어떻게 하세요? 음식을 드시면 설사를 하세요? 예, 음식을 지금 안 먹고 있는데 안 먹으면 또 편해요. 네. 그런데 먹으면은 지금 설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 먹으면 너무 기운이 없어서 또 먹고 그런 반복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러세요? 그러면 설사를 쫙쫙 하세요? 네. 그냥 그러니까 음식을 드시면 소화가 안 된 거를 쫙쫙 하세요? 네, 그런가. 그러면 이제 대개는 설사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식적설, 소화가 안 되면서 소화 안 된 음식이 빠져나온 건 이제 식적설이라고 해요. 소화 기능이 편안하지 않으신 건데. 체중이 갑자기 줄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조금씩 줄기 시작한 게 지금 꽤 줄었기 때문에 좀 늘려보려고 먹었어요. 제가. 그러셨어요. 지금도 체기가 있으신데요. 네, 맞아요. 이제 우선은 설사를 치료하시려고 하실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소화기를 좋게 하시는 치료를 먼저 하셔야 돼요. 아무리 설사를 아까도 제가 갑자기 막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 설사 치료하는 약을 갑자기 탁 써버리면요. 위 소화는 못 시키고 탁한 기운이 자꾸 쌓이는데 몸이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맥을 보면 체한 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 그 체한 거를 치료를 하면 설사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먼저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도 보면요.
굉장히 민감하시고 화가 일로 잘 오르시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잡수실 때에도 살을 쪄야 되겠다 하고 무조건 많이 잡수신다 그래서 내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또 살이 찌고 살 찌고 싶은 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조금을 잡수셔도 이게 다 100% 내 거가 됐을 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요. 내가 충분히 편안하게 먹고 잘 소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아무 때나 먹고 배고플 때 먹고 이게 아니고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3끼 중에 아침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한 끼 먹고 살라 그러면 아침 먹고 살아야 돼요. 아침도 7시에서 9시 사이 진시거든요. 진지를 잡수셔야 돼요. 근데 보면 왜 그러냐. 그때 위가 활동을 제일 활발히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배가 안 고프면 안 먹다가 배고프면 몰아서 막 먹거든요. 그럼 당연히 위가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설사를 걱정하실 게 아니고 설사도 물론 하면 좋지 않아요. 자꾸 하면 이제 탈수가 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지럽고 다리 힘도 빠지고 이러는데 우선 소화기 치료하시는 게 우선이고 그 소화기가 편안해진 다음에는 내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만 잡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금은 아예 안 먹으면은 또 기운 없으니까 설사를 할 때 여기 계신 분들도 흰죽을 써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몸에 좋으라고 막 무슨 이런 죽 저런 죽 막 써서 드시는데 그냥 흰죽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속이 편안해지면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를 잡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죽도 아주 멀겋게 써서 설사 많이 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또 대변에 관한 얘기 해드렸고요.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예, 감사합니다.